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 학원과 뷔페,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10개 업종의 영업이 재개됩니다. 여전히 인원이 제한되지만 교회, 대면 예배와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 관람도 허용됩니다. 2달가량 이어진 2단계 거리 두기가 끝나는 겁니다. 네, 오늘부터 또 곳곳의 모습이 좀 달라질 텐데요. 이렇게 단계를 내리면서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약 50일 만입니다. 일단 감염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근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재확산의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피로감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됐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대형 학원이나 뷔페, 노래 연습장 같은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고위험 시설들은 바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확진자가 많았던 방문 판매업은 제외됐습니다. 고위험 시설들이 문을 열지만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갔지만 음식점 등에서는 여전히 거리를 지켜야 하고 교회나 경기장에서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숫자가 줄었지만 아직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성급한 1단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중환자가 줄면서 병상의 여유도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1단계로 완화됐지만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몇 가지 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남겨뒀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대면 예배는 예배실 전체 좌석의 30%까지만 채울 수 있고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1m 간격 두기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과 잠복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것입니다. 이번 완화 조치 중 일부는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교회에서 대면 예배 참석 인원은 예배실 좌석의 30%로 제한되고 별도의 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화돼 지자체 판단에 따르게 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좌석 간 거리를 1m 이상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출입 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에는 명부 관리와 주기적 환기를 권고했습니다.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두고 허용된 대규모 행사도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자제 권고 대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 중 클럽과 단란주점 등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키며 다시 영업할 수 있지만 방문 판매 시설 집합 금지는 유지됩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전교생 3분의 1만 등교하던 수도권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서 3분의 2까지 등교하게 됩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집단 감염과 잠복 감염의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일가족 7명이 어제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전 입국한 네팔인 11명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 A씨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잇따라 검사받은 A씨의 가족 6명도 모두 양성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식사 등 가족 모임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A씨 일가족의 직장 동료들을 중심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네팔인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일행 43명 모두 네팔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출발했지만 입국 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항에서 단체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단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공항 검체 채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성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던 3명도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센터장이 감염되고 직원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가족까지 모두 8명이 감염됐습니다. JTBC 김사연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미 3,600만 명을 넘어섰죠. 바이러스 확산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그림 편지가 큰 위안과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에 사는 13살 데이브는 자신의 영웅을 그려달라는 주문에 의료진을 그렸습니다. 인도 12살 아이 리아는 의료진의 머리에 왕관을 그렸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유독 약한 연결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찾아준 구호대에게 그리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림 편지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在我们心中，你们是真正的英雄。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나온 새로운 연구 결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 액정, 또 지폐 등에서 길게는 28일 생존을 한다는 겁니다. 이 소식 듣고 오늘 휴대전화 한번 닦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긴 것으로 나타난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현지 시간 12일에 호주의 질병대비센터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연구 결과를 바이러스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도씨의 상온 또 어두운 환경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휴대전화 액정 등과 같은 유리나 또 지폐 표면에서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40도씨에서는 하루 미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낮은 온도 그리고 매끄러운 표면에서 생존력이 더 강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